자, 월요일이죠. 아침 반찬 시작해봅니다.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월요일 아침 반찬 시간인데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불편해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린 반려동물의 경우 이동장에 넣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이를 불쾌해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반려동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신고가 잇따르자 한 동물보호 시민단체에서는 지하철에 반려동물 전용 칸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과연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외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셨습니다. 이나 씨와 따루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반려동물 키우는 시민들 급증하면서 반려동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뭐 지하철이나 이런 그 버스, 대중교통 이용할 때 애완견 안고 타시거나 아니면 캐리어에 이렇게 이동하고 계신 분들 보신 적 있으신지 먼저 이나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고양이를 키웠거든요, 작년까지. 네. 근데 저는 이제 캐리어에다가 넣어가지고 돌아다녔는데 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해요. 네. 그래서 강아지인지 막 고슴도치도 막 그런 뭐 이런 그쵸. 생각도 나왔었어요. 막 되게 궁금하다가 고양이다. 음. 그 되게 반응이 안 좋은 거 기억이 남아 있거든요. 예.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하구나. 이렇게 동물을 갖고 돌아다니면 대중교통 타면 안 되구나. 그런 제가 생각을 받아가지고 더 네. 이상 대중교통 안 탔죠. 그래요. 네. 따루 씨는 또 개인적으로 동물 보호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자원봉사 하고 계신데 네. 어떠세요? 이런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생각? 저도 이나 씨랑 비슷하게 저도 이제 길고양이 구조해가지고 네. 이제 동물병원에 여러 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갔거든요. 네. 그때는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버스 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어차피 이동장이다 보니까 작고 그래서 아무도 저한테 눈치 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단 이제 문제는 얘들이 좀 야생이 강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똥을 싸더라고요. 그래서 냄새 약간 났어요. 그래서 네. 배웠어요. 이제 뭐 좀 제대로 좀 깔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제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반려동물하고 같이 타는 경우 그렇게 저도 많이 못 봤어요. 어쩌다 한번 이제 그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이 안내견하고 같이 그 촌철에서 제가 본 적은 있어요. 예, 너무 이쁘죠. 그런 데 네. 보면. 네, 아마도 그래서 두 분은 뭐 다 키우고 있었던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대중교통 이용 시에 만약에 혹시 특별히 좀 반려동물로 인해서 불편했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이나 씨? 저는 없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러시아에서는 우리 집집마다 큰 강아지를 다 키우거든요. 그래서 밖에만 나가면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 같이 있는 그런 분위기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런 거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불편한 점 없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불편한 점은 없지만 근데 물론 이제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의 경우에는 불편하다는 거는 제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가 있고요. 근데 네. 개인적으로는 동물보다 사람 때문에 불쾌했던 점이 저기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옆쟁이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뭐 자기 가방을 여기다 던지고 앉아 있는 아줌마까지 다양합니다. 네. 예, 참. 뭐 동물 얘기하다가 이제 사람들 때문에 불편했다는 네.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핀란드하고 러시아 이게 두 분의 고향이잖아요. 거기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애완동물과 함께 이용하는 그런 분들 보셨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지 아니면 별로 신경 안 쓰시는지 그런 전체적인 문화도 어떤지 궁금한데요. 먼저 핀란드는 어떤 편인가요? 핀란드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좀 어릴 때부터 동물을 직접 키우진 않아도 네. 그래도 주위에서 많이 보고 거기는 강아지 키우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맨날 산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이렇게 아주 싫어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관대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버스 탑승하는 게 거부당했거나 그런 뉴스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러시아는 더 큰 강아지 개들을 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정말 거의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근데 밖에서는 이제 큰 강아지를 데리고 돌아다니면은 바뀌니까 이렇게 그리고 길거리가 넓거든요. 러시아에서는 밖에 있으면은 만약에 무서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큰 강아지라든가 동물 무서워하는 다 사람들은 키운다면서요? 네, 길거리에서는 그냥 이렇게 옆으로 가면 되는데 예. 대중교통 문제가 뭐냐면 큰 강아지 타는 경우도 있죠. 있죠. 그러면 예. 거부감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죠. 그래요? 운전자부터. 네네네. 길거리에서는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네. 대중교통은 피할 수도 없잖아요. 아. 그래서 거부감을 저는 몇 번 봤죠. 그렇군요.
이 어린 반려동물의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이 법적으로는 이제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뭐 예방 접종도 해야 되고요. 반드시 이제 이동장에 넣어서 데리고 다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나라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떤 그 반려동물 어떤 지켜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러시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러시아도 만약에 사이즈가 크지 않으면은 캐리어에다가 무조건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큰 강아지 경우에는 여기 그 뭐라고 하죠? 입마개 같은 거 예. 무조건 끼고 먹줄도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먹줄은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고 거의 짧게. 되게 짧게 해서 이렇게 꼭 무조건 잡아야 되고 멀리 못 가도록 이렇게 규칙을 지키면은 대중교통 타는 데도 있고요. 금지되는 데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아까 잠깐 분장실에서 들으니까 예. 그 표를 사야 된다고요. 아, 우리 큰 강아지 경우에는 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표를 따로 사야 되고요. 오. 그리고 큰 동물 경우에는 버스는 타도 돼요. 근데 대신에 뒷차석만 이용 가능하는 거예요. 네, 앞에는 타면 안 되고요. 왜냐면 앞에는 이렇게 사람하고 강아지 이렇게 앞에 타면은 버스 타는 사람 입장에서 무서워할 수도 네. 있고 예. 예, 좀 놀랄 수도 있고 알러지 아까 따로 씨 말씀하시는 건 알러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 무조건 뒷좌석 그리고 표도 사야 돼요. 아, 네. 그렇군요. 네. 핀란드는 어떤가요? 핀란드에서는 표를 안 사도 돼요. 일단 공짜로 탈 수가 있는데 이게 버스인지 전철인지 기차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예. 일단 버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완전 꽉 찬 버스면 출퇴근 시간이면 그때는 강아지하고 같이 탈락하면 거부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 버스 운전자의 권리예요. 네. 왜냐면 그게 강아지한테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뭐 사람한테 밟힐 수도 있고, 그리고 치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같이 타면 돼요. 단 이제 그 좌석에 못 앉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냥 바닥에 있거나 앉을 수가 있어요. 작을 경우에는. 또 이제 그 기차나 전철 같은 경우는 전용 칸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철은 만약에 칸이 8개잖아요. 그리고 4개는 동물 출입이 가능하고요. 4개는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알아서 타면 되고요. 기차도 이렇게 좀 멀리 가는 기차 있잖아요. 네. 거기 또 그 동물 전용 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옛날에 그 헬싱키 대학교 다녔거든요. 예. 그 집이 시골인데 주말마다 엄마 아빠 보러 가잖아요. 저는 일부러 그 동물 칸에 탔어요. 아. 네, 동물들 보려고. 아. 네, 그래서 보려고 하는 사람 거기 앉으면 되고 아니면 좀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 딴 데 앉으면 돼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허용이 돼 있는데 근데 물론 사실 동물 주인도 책임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개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잘 시켜서 짖지 않도록 그렇죠. 제를 해야 되고요. 예. 그래도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또 규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잘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냥 봤을 때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고 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대형견을 동반한 분들은 시각장애인 분들 외에 그러니까 안내견을 데리고서 타는 것 외에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근데 러시아는 뭐 승차권을 구입하면 탈 수 있다라고 하시고 핀란드는 어때요? 그 대형견을 타고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있어요. 예, 그거는 가능하고요. 사실 제가 볼 때 한국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는 그냥 그 대형견을 이유 없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 네. 친구 중에 진짜 거의 송아지만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커요. 예.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데 20층에 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거기 한 뭐 20층이면 한 뭐 40가구 사나요? 하여튼 뭐 네. 이렇게 몇 가구 살잖아요. 네.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같이 타면 막 이래가지고 타지 말라고 막 하고 3분의 1 무섭죠? 정도만. 예. 근데 사실은 강아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크면 클수록 성격이 더 순하고 네, 사람 되게 그렇죠.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이 면을 조금 더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금 강아지들 전혀 위협적이거나 그러지 않다는 네. 점을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국에서 대형견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사람이 핀란드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너무 많이 탄 버스면 대형견하고 못하죠. 네, 네. 못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 괜찮아요. 네. 그래요? 대형견일수록 더 순하다고요? 네. 네, 제가 네. 만난 대형견이 다 그래요. 저는 그 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신뢰가 되지는 않는데요. 왜냐면 예를 애들 들어서 예. 골든 리트리버도 굉장히 순하잖아요. 네. 예. 몸집이 커가지고 애들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런데 오히려 작은 개들이 막 짖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몸집 작아서. 세포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훈련 동영상을 보니까 막 팔도 물고 네. 이런 걸 이제 보다 보니까 선입견이 생긴 것 아, 같아요. 예. 어찌됐든 뭐 그렇다고 하시니까 예, 그냥 절반 정도는 믿고 가겠습니다. 네.
그 애완동물 사이에 두고 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애완동물 전용 칸을 만들자라는 게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용 칸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있으면 좋아요. 지금 자전거 칸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애완동물 칸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단은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피해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따르시처럼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타서 구경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문제 없이 우리 동물이랑 반려동물이랑 이동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되겠죠?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그게 모르겠어요. 왜냐면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동물 많이 볼 수는 있는데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볼 수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대부분 다소형이라서 큰 강아지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큰 강아지를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과연 반려동물 칸이 생길까요? 저는 그게 또 궁금해요. 생겼으면 그렇죠. 좋겠지만. 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논의를 위해서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요즘 사실 강아지나 고양이를 아니면 다른 동물 키우는 그런 인구가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마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분명히 이런 수요가 지금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제한을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공존을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볼 때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똑같이 이제 동반자고요. 예. 사람의 밑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일부 사람들은 더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그 사람들 보고 무조건 좋아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배려하면서 그 전용 칸이 생기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말 나온 김에 이제 뭐 한 가지를 더 짚어보면 대중교통 시설뿐만 아니라 뭐 식당이나 카페 이런 대중시설에서의 애완동물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식당이나 이런 곳을 가면 금지하는 식당들이 많이 있어서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애완 카페들은 뭐 그나마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그건 정말 전형적인 애완 카페인 거고 식당은 대부분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두 나라에서는 이런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의 반려동물 허용이 어디까지 되는지 이나 씨는 어디까지 되나요, 러시아? 식당이면은 금지죠. 금지. 음식을 만지는 데니까 이제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반려동물 있으면은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있어도 식당 안에 말고 식당 뭐 앞에 마당이라든가 예. 이런 데는 있는데 식당 안에도 잘 없고요. 사람들도 이렇게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대중교통 중에 버스나 아니면 기차는 반려동물 되는데 지하철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따로씩 계속 지하철 막 뭐 4칸이라든가 다 된다고 얘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는 지하철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하철하고 음식점은 안 되는 것이니까 저는 음식점에서는 사실은 반대예요. 고양이를 당연하다고 키우지만요. 보시는 거예요. 네. 핀란드는 2011년까지 반려동물의 식당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법으로. 아예 바로 이런 위생의 이유 때문에. 네. 근데 2012년부터 그 풀려가지고 이제는 식당 주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니까 고양이하고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 이제 도시마다 그 반려견 출입이 허용되는 네. 식당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자기들 거기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서는 여기는 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도 사실 식당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간에 한 번도 그 강아지 데리고 연락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있다면 일단은 약간 강아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사람들 막 술에 취해 있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사실 오히려 강아지한테 스트레스가 되고 네. 그 강아지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요인들을 고려해가지고 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한 가지 통계가 있는데요. 2014년 서울 서베이에 따르면 서울 반려동물 사육 가구가 강아지가 75만 1000마리, 그러니까 75만 마리가 있대요, 서울시에. 그리고 고양이가 8만 마리 정도가 되고요. 합해서 한 83만 마리가 반려동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 사육 가구 증가에 따라서 또 동물로 인한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뭐 대형견 순하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제가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거나 훈련되지 않은 그런 반려동물들도 있기 때문에 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반려동물을 키우는 서울 시민들이 이런 것만큼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어떤 게 있는지 끝으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이나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키우는 강아지, 키우는 고양이 수가 늘어났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지금 문제되는 거는 큰 반려동물이잖아요. 작은 동물은 문제 없잖아요. 작은 동물 캐리어 안에 넣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동장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큰 동물은 사실은 따루 씨 말씀도 맞고요. 우리 MC님도 예. 그 말씀 불안할 수 맞아요. 있죠, 불안할 수 시민들 있죠. 입장에서. 예. 그래서 그냥 칸 하나 만듭시다. 지하철이나 그리고 보스면은 러시아처럼 뒷차석으로 예. 만드는 거 어떨까요? 아, 전용칸을 만들면은 좀 해결이 될 것 같다. 될것 이런 같습니다. 말씀이시고요. 네. 따루 씨는요? 제 생각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좀 동물하고 같이 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이런 갈등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진짜 서로 모르고 편견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천에 역곡역이라고 있어요. 거기 그 고양이 역장 다익이라고 네, 있는데요. 알아요. 이제 그 고양이 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서 뭐 그런 그 시간을 많이 마련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예.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처음부터 보고 동물은 이런 거구나, 무서워할 정도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래도 여전히 그런 좀 편견이나 이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네스 말대로는 그냥 전용칸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배려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싫어할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 논란에 대해서 따루 씨와 이나 씨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